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이제 무력으로 옛 소련이 가졌던 지정학적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서방 진영이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편에서는 푸틴의 야욕을 꺾기 위해 각종 제재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계산하기 분주했는데요. 이제 전쟁에 따른 피해와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보다 서방이 어디까지 러시아와 손절할지가 명료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지구 한편에 일어나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가 깨달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질서마저 흔들고 있다는 것이 독일 언론들의 생각입니다. 2022년 3월 16일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는 이 전쟁은 세계 경제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주장을, 그리고 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독일 연방정부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거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아님에도 어떻게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기사 내용을 잠시 참조해 봤으면 합니다. 같은 날 슈필게지의 또 다른 기사, 그 어떤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와 전쟁을 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유럽 각국이 러시아와의 전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즉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럽과 유럽 시민들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냉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독일 현지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현 시대 최고의 전투기라고 불리우는 F-35를 대량 구매했고, 또 몇 주 전 독일 올라프 숄츠 수상이 독일 군사력을 현대화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1천억 유로를 투입, 그러니까 130조 이상이죠. 독일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쓸 것을 공표했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했었죠.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연간 65조 정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고요.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1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단지 15위였죠. 지금 독일이 이를 단번에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독일이 군사 전략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까지 만약이라는 가정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러시아를 적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은 독일 국영방송 ARD의 지난 2월 26일 보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방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제 유럽은 새로운 적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옛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평화 시대에서 본격적인 냉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밸류체인, 서플라이체인 등 모두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타격을 받는 것은 에너지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한 곳입니다.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은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가 수출하는 값싼 천연가스를 포기하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냉전 시대가 가져다주는 청구서인데요. 결국 이렇게 요동치는 에너지 가격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경제 성장률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예상치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미 이런 움직임은 독일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슈피게지는 3월 10일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독일 경제의 3%까지 수축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기사에서 대러시아 에너지 엠바고 정책이 독일 산업의 천연가스 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독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고 그 비용은 바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저성장인 유럽의 경제 패턴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3%까지 준다는 것은 역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존보다 더 많은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푸틴이 이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는 모든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모든 무역, 특히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등의 문제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는 에너지 시장이 움직이고 물류체인이 바뀌며 결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기축통화 비축에 관해 새로 생각해야 한다면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주장을 인용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물가가 더욱 고공행진을 하며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료품 물가 또한 자극을 받고 있는데요. 매체는 아프리카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 여러 대륙이 식료 안보 문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설명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수입을 하는 나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매체는 그 예로 이집트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밀이 전체 수입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의존해 무역을 키워온 나라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병목 현상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발시킬 겁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이미 인플레 공포에 떨고 있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연이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예상보다 더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며 통화정책이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 더 빨라지고 적극적일 수 있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IMF가 올해 전 세계 4.4%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심한 경기 침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고통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체인 변화 등을 고려하면 분명 더 낮은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다음 달 4월 19일 새로 조정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죠.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얼마나 경제의 발목을 잡느냐인데요. 독일 연방정부 역시 아직 정확히 이를 예측할 수 없다 전합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재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전한 쪽으로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방이 단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요. 서방은 과감히 러시아와 손절을 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 따르는 비용을 감내하겠다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매체는 러시아의 무력 사용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더욱 촉발시켰고 이는 세계 경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핵심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기사는 지난달 2월 물가 상승률 5.1%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탄소 중립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덜 사용하겠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요. 이를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 크게 주목을 끌고 있는 그린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 또는 친환경 정책의 역설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바로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린 인플레이션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인프라가 계속 투자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구리나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죠. 또한 탄소세 도입, RE200, ESG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이 줄면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정책들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탄소 배출이 덜한 천연가스 사용이 늘면서 그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럽이 1차적인 원인 제공자입니다. 특히 유럽은 전력 발전의 16%가량을 풍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한 바람이 불지 않으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전력 생산을 위해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유럽 각국은 전기 요금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파산한 민영 전력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결국 전기료 인상에 따라 독일 및 유럽의 중견기업과 많은 업체들 역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한번 다루겠고요. 결국 상당 기간 세계 경제는 이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슈필게지는 이미 2021년 10월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에너지 회사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는
에너지 비용을 비싸게 만들고 있다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바로 친환경 정책은 시대적인 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2020년 이런 친환경 정책의 전환이 적어도 1% 이상의 물가를 상승시켰을 것이라고 NGFS 기관의 조사를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대체 에너지를 통한 가격이 점차 완화되는 것은 2030년부터이며 2040년부터 전기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세계 경제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앞에 놓여 있으며 일정 기간 탄소 배출이 덜한 천연가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 시기, 지금 세계 최대 천연가스 공급 국가를 적으로 간주, 무역 단절을 해야 하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 없이 유럽 및 서방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전에 없던 시나리오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각국의 친환경 정책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폐기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바로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는 3월 8일 방송에서 과연 우리는 러시아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러시아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매체는 2월에만 해도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업체 가스프롬에게 56억 유로를 송금 수입해왔다 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없이 분명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내년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는 러시아 없이 기후변화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세계 경제가 덜 쓰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결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없는 세계 경제가 균형점을 잡을 때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겠죠. 또한 에너지 시장이 변함에 따라 탄소 중립 전환은 늦어질 수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 시스템 및 물가 상승 등 평화로운 글로벌 시대에 누렸던 여러 장점들을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지원, 노골적으로 서방 진영과 선을 긋는다면 최근 20년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온 중국과의 단절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합니다. 결국 냉전 시대로의 진입은 모두가 고통을 받는 일이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